예, 오늘 뉴스탑10이 꼽은 1위입니다. 이제는 100만 원 대신 80만 원인 걸까요? 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70%에 대해 주자는 정부와 모두한테 다 주자는 여당,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돈이 필요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1분 1초가 소중한데 말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그 입장을 견제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의원, 네. 뭐 보시는 것처럼 70%한테 주자 아니다, 다 주자.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뭐 긴급 재난 이 자금인데요. 이 긴급 재난이 아니라 이거 지금 뭐 긴급이라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은요. 예. 이 돈을 준다고 한 지 벌써 2주 만에 전부 다 1인당 $1,200씩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긴급 상황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1인당한테 빨리빨리 지원되는 게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이게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정부 간, 그다음 정부와 여당 간의 의견 조율이 빨리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실업대란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실업대란을 준비하기 위한 이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적자국채를 발행해버리면 다음에 어떤 면에서 정말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또 기업들 도산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금액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이 70% 당초 이야기 약속했던 70%를 고집하고 있고 문제는 여당이 지금 선거 기간 중에 국민 100%한테 다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뭐 선거 끝난 상황에서 그럼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당 같은 경우는 약속은 했지만 또 정부가 저렇게 완강하게 하고 있으니 뭔가 본인들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야당은 또 정부 입장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제 시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결정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정부가 이 아주 제한된 실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선거 기간 중에 국민한테 다 준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오는데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세균 총리가 연설한 걸로 봐서는 70%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재정을 굉장히 오래 다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절차는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고 입법부의 권한은 재정 절차에 관해서는 감액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증액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당이 총선에서 아무리 압승을 하고 입김이 세더라도 결국 권한은 정부한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재정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그 입법부의 권한인 그 정책 결정 절차로서 이거를 가름을 하려면 여야가 모아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절차가 무너지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재정의 그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사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따른 재정 절차와 다 이게 기본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게 이것은 재난대책이지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건. 그러면 재난대책인 거냐? 재난대책은 재난에 피해를 입은 사람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저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 말이 맞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 이익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는요. 법적 근거가 없이는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요. 이렇게 집권 여당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이유. 민주당이 총선 선거운동 당시 내세운 공약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광진구민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물론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도 저런 말을 했지만 김 변호사님 여기 화면을 한번 보면 그래서 이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80만 원을 주는 것도 좀 검토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럼 하위 70% 줄 돈을 빼서 그렇죠. 상위 30% 주면 전 국민 80만 원 다 준다. 이것도 또 무리수 아니냐.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효과를 위해서는 고소득층 80만 원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지원금을 줄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맞지 않죠. 예. 사실은 고소득층보다는 이 저소득층이 한 20만 원 더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총선 공약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공약이니까. 공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공약이 좀 무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선거 이후에 말을 바꾼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국민한테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당의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에서 재정의 문제를 들어서 반대하는데 우리 공약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 국가를 해서 맞는 건지 설사 여당이 공약 못 친 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받더라도 이게 사실은 미중 이후의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모른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돈을 다 썼다가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어떻게 쓰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그러하다면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공약에 꼭 집착할 게 아니라요. 사실 정치권에 나온 얘기만 포함해도 뭐 황교안 대표도 뭐 전국민 50만 원 얘기도 했지만 한 4-5번 바뀐 것 같아요, 결국은.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도 아까 언급했었습니다만 1분 1초가 지금 급한 일반 서민들, 시민들 빨리 긴급재난금 받아야 될 텐데 일러도 뭐 6월 초 5월 말 뭐 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적인 선택을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 100% 주려고 하다가 그 100% 주는 방식도 3조 이상을 적자국채로 발행해서 100만 원을 다 맞출지 아니면 지금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 말처럼 뭐 80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100%를 다 줄지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갑론을박 벌이다가는 시간 다 지나가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우리가 100% 주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경제위기 더 있을 때 더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을 하고 좀 아껴놔야 된다, 돈을. 그렇죠. 한시라도 빨리 70%라도 빨리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 30%에 속하는 분들의 기준이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정말 시급한 사람 국가에서 받는 이 100만 원이 정말 시급한 분들은 하위 70% 안에서도 더 아래층에 계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에게 이거 30% 더 주느냐 말느냐 갖고 싸우느라 한 달, 두 달을 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자존심을 부리면서 야당과도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와 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대립각을 더 내세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요, 정부 정책이 정책 목표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책은 정책 목표가 어차피 별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김성환 실장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어차피 이거는 그 규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규모 안에서 빨리 집행을 하려면 금액을 낮춰서라도 쉬운 방법으로 전 국민에게 빨리 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70% 따지다간 또 시간 또 지나가니까. 그리고 그걸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행정비용을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한다면 사실 저는 원래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정해졌다고 한다면 이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에게 다 조금 줄여서 주면 행정비용도 안 들고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리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선 2, 3주 전부터 이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총선이 끝나도 아직도 당정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80만 원 얘기까지 나와서요.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여기도 정치권 얘기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